저는 이철수입니다.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아내와 단란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자식들도 다 출가시키고 이제 좀 편하게 살 나이가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뒤흔들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든 일은 작년 가을 추석 성묘를 다녀온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위험해요. 오늘도 차가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큰아들 민수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도 뒤에서 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막 부모님 산소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경기도 북쪽 깊은 산골, 그것도 포장도 안 된 비탈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하는 곳에 부모님 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 산길을 계속 오르내리는 건 무리예요. 저번 겨울에도 눈길에 차가 빠져서 난리였잖아요. 자식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장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모신 자리를 옮긴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보, 애들 말이 맞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요즘 무릎이 안 좋잖아요. 지난번에는 숨도 차서 중간에 쉬었고 나도 걱정돼요.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둘째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한 달 기름값 계산해 봤어요. 성묘 왕복만 해도 1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거기다 차 마모, 시간. 1년이면 적어도 150은 들어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알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 이건 안전 문제예요. 큰딸 은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작년에 태풍 올 때 산사태 났던 거 기억하세요? 바로 그 근처예요. 묘지 관리인 아저씨도 그러시던데 그쪽 산이 계속 무너지고 있대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따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기후가 이상해서 집중호우가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산이 약해진대요. 그런 이야기를 왜 진작 안 했어?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 봐요. 근데 이번에 직접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저를 빙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 안전하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모시는 게 오히려 효도 아닐까요? 당신 애들 말 들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어요.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해야죠. 나중에 아파서 못 가게 되면 그때는 더 후회할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형제들끼리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동생 철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매번 성묘 때마다 형수님 고생하시는 거 나도 보기 안쓰러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래. 알았어. 저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철수야, 나중에 내가 잘 모셔야 한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잘 모신다는 게 뭘까? 이장을 하는 게 잘 모시는 걸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잘 모시는 걸까? 여보, 잠이 안 와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응, 괜찮아요.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겠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우리 가족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나 철수, 동생 철호, 그리고 누나 영순. 셋이서 커피숍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형 결심한 거야? 동생 철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아무래도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나도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생각했었어. 나도 찬성이야. 누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형, 어디로 옮길 건데? 그게 내가 몇 곳 알아봤어. 저는 가방에서 팸플릿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수원 쪽에 새로 생긴 납골당이 있고 아니면 용인 쪽에 공원묘지도 괜찮아 보이더라고. 납골당? 동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왜? 요즘은 다들 납골당 많이 쓰던데. 아니, 아버지가 평생 땅을 밟고 사셨는데 돌아가셔서 건물 안에 계시라고? 그게 무슨, 난 반대야. 납골당은 절대 안 돼. 동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공원묘지는? 공원묘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누나가 팸플릿을 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싸네. 응, 그건 그래.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한 3천만 원 정도. 뭐? 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야, 형. 정신이 있어, 없어? 3천만 원을 어떻게 내? 아니, 그게 요즘 시세가 그래. 내가 여러 곳 알아봤어. 그래도 그렇지. 3천은 너무 과해. 그럼 내가 알아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 왜 화를 내? 내가 화를 내? 내가 지금 따지고 있잖아.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3천만 원이면 우리가 3등분해도 1,000만 원씩이야. 그 돈 어디서 나와? 그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진정해. 누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얘기하자. 철호야, 내 생각은 어때? 누나, 내가 보기엔 차라리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더 가까운 데로 옮기면 어때? 같은 산에 자리 있을 수도 있잖아. 같은 산?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혹시 비어있는 자리 있을 거 아냐? 그럼 멀리 안 가도 되고. 그건 내가 이미 물어봤어. 그쪽은 더 이상 분양 안 한대. 그럼 다른 산은? 다른 산도 다 비슷해. 요즘은 산소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동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누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차라리 우리 고향 쪽은 어때? 고향? 응. 충남 논산 쪽. 아버지 고향이잖아. 거기는 땅값도 저렴하고 공기도 좋고.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이 반색했습니다. 논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 지금 산소 가는 게 멀어서 옮기는 건데 더 먼 데로 가자고? 아니, 거기는 고속도로 바로 옆이야. 오히려 더 가깝.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까지 왜 그래? 누나, 그건 정말 아니야. 우리가 지금 성묘하기 힘들어서 옮기는 건데 고향으로 가면 누가 관리해? 관리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지. 요즘 관리 서비스 다 있어. 그게 되겠어? 왜 안 돼? 누나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수야, 너는 뭐 본인 의견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오히려 고향이 더 좋다고. 누나는 서울 살잖아. 누나는 편하지. 나는 경기도에 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똑같이 차 타고 가는 건데. 누나, 철수야.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야, 진정들 해. 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왜 모였어? 싸우자고 모인 거야?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커피숍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별로야. 왜요? 잘 안 됐어요? 형제들이 다 의견이 달라. 하나도 안 맞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철호는 낙골당 반대, 영순 누나는 고향으로 가자고 하고 나는 공원묘지가 낫다고 했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싸웠어. 말다툼하고 헤어졌어. 어머.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제끼리 그러면 어떡해요? 나도 알아. 근데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다시 만나서 천천히 얘기해봐요. 에휴. 그날 밤 동생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오늘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근데 솔직히 3천만 원은 무리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사흘 후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조카들도 함께였습니다. 삼촌, 저희가 중간에서 정리 좀 해볼게요. 조카 민수가 말했습니다. 일단 후보지를 세 곳으로 좁혔어요. 여기 보세요. 민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용인 공원묘지. 가격 3천만 원. 접근성 좋음. 두 번째, 수원 낙골당. 가격 1,500만 원. 관리 편함. 세 번째, 논산 선영. 가격 800만 원. 아버지 고향. 자, 이제 투표합시다. 투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묘자리를 투표로 정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삼촌? 계속 싸울 거예요? 조카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좋아. 투표하자. 동생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낙골당. 나는 고향. 누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형, 빨리 정해. 공원묘지. 삼촌들 전부 다르네요. 조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세대 의견도 들어볼게요. 민호야, 너는? 저는 낙골당이요.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은희 누나는? 나는 고향이 좋을 것 같아. 할아버지가 그리워하실 것 같아서. 민석이는? 저는 아버지 의견 따를게요. 공원묘지요. 결국 3대 3.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조카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동생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형, 있잖아. 비용 문제 말이야. 응? 형이 돈을 더 낼 수 있어?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형이 장남이잖아. 그리고 형이 제일 여유 있잖아. 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남이라고 돈을 더 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나한테 뭐 떠넘기려는 거야? 형, 오해 마. 나는 그냥. 됐어.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있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아버지 병원비 때 누가 제일 많이 냈어? 나지. 장례식 비용도 내가 반 이상 냈어. 형? 이제 와서 또 장남이니까 돈 내라고? 그럼 너는 뭐 했어? 형님. 누나가 소리쳤습니다. 철수야, 그만해. 철호도 충분히 했어. 왜 그런 말을 해? 누나는 가만히 있어. 뭐? 내가 왜 가만히 있어? 나도 딸이야. 나도 돈 냈어. 누나는 시집간 몸이잖아. 뭐라고?
누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21세기에 무슨 그런 말을 해? 시집 갔으면 친정 부모 모실 자격 없어. 그게 아니라. 됐어. 나 오늘 여기까지야. 누나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누나. 조카들이 뒤쫓아 나갔습니다. 남은 건 저와 동생뿐.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한참 후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왜 이러는 걸까, 철호야. 부모님 잘 모시자고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 형도 힘들지? 응, 힘들어. 많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진작에 식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큰일이야. 왜요? 또 싸워? 응. 이번엔 정말 심하게.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당신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집간 몸이라니 형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나도 알아. 근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내일 누나한테 전화하세요. 사과하고. 응. 저는 핸드폰을 꺼내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안 받네. 내일 다시 해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이장 준비를 시작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형제들 사이가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우애 좋게 지내온 형제들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여서 웃고 떠들고 서로 챙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부모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차갑게 창문을 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장 준비만 하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저는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누나와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심만 하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 철호와는 어색하게나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형, 그래도 날짜는 정해야 할 것 같아. 그래. 풍수 선생님이 다음 달 15일이 좋다던데. 알았어. 그날로 하자. 우리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장부터 하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시기였습니다. 장소는 결국 제가 양보했습니다. 용인 공원묘지는 너무 비싸고 논산은 너무 멀고 결국 중간 지점인 평택 쪽 공원묘지로 정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관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형, 고마워.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형이 양보해줘서 나도 미안해. 됐어. 이제 그만하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장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장 날짜가 정해진 건 10월 15일. 딱 한 달 후였습니다. 그날부터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묘지 계약, 성물 업체 알아보기, 이장 업체 연락, 날짜 잡기, 제사 준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아들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어지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나이 탓인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9월 28일, 이장까지 2주 남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묘지관리사무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저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쯤 갔을까요?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헉헉. 저는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이러지 심장마비인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나 지금. 당신, 무슨 일이에요? 숨이 안 쉬어져. 지금 어디예요? 고속도로 평택 쪽. 지금 119 부를게요. 가만히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문득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지났을까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구급대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병원 가시는 거예요. 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혈압 측정 좀 해봐요. 네. 혈압 160에 100입니다. 맥박은? 분당 110회. 빠릅니다. 구급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분, 가슴 통증 있으세요? 네, 조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아까 운전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트레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정말 놀랐잖아요.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접니다. 일단 심전도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습니다. 정말요?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다만 혈압이 많이 높고 맥박도 불규칙합니다. 그럼 심장은 괜찮은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심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네. 가슴 답답한 증상, 어지러움, 식은땀 이런 게 전형적인 스트레스성 증상입니다. 스트레스요? 네. 심리적 압박이 심하면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같은 증상은 패닉 발작과 비슷해요. 패닉 발작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가족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가족 일로 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환자분 나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대부분 심리적 원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입원하셔서 관찰 좀 하시고요. 스트레스 원인을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한다는 게 잠시 쉬세요. 마음을 좀 비우시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병실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미안해. 왜 사과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이장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들이랑 싸우고 돈 문제 생각하고 계속 신경 쓰였어. 알아요. 내가 다 봤어요.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자꾸 불안한 거야. 불안하다고요? 응. 이장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원래 큰일은 다 그래요. 처음엔 힘들어도 끝나면 괜찮아져요. 그럴까? 그럼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손자들까지 왔습니다. 너희들 왜 왔어? 집에 있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장 때문에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장 취소할까요? 무슨 소리야?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미 계약도 다 했는데 무슨 취소를 해? 날짜도 다 잡혔고, 그래도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취소하는 게 나은 건지,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은 건지. 아버지, 그래도 됐어. 걱정 말고 들어가. 저는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평생 미신 같은 걸 믿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지? 형제들 사이가 틀어지고 제가 쓰러지고 이장 준비를 시작한 뒤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싫으신 건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렸을 적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철수야, 사람이 사는 게 다 뜻이 있는 거야. 무슨 뜻이요, 아버지? 하늘의 뜻, 땅의 뜻, 사람의 뜻. 다 맞아떨어져야 일이 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아버지가 그걸 말씀하신 건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환자분, 약은 꼭 드시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련님한테 전화 왔어요. 철호가? 네, 당신 상태 어떠냐고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했죠. 근데 도련님도 요즘 좀 이상하대요. 뭐가? 자꾸 꿈을 꾼대요. 아버님이 나오시는 꿈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형님도 연락 왔어요. 누나가? 네, 당신 걱정된다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했어요. 누나는 뭐라던데? 자기도 요즘 마음이 불편하대요. 형제들이랑 싸운 것도 후회되고. 아내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번 형제들이랑 얘기해봐요. 그래야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응, 철호야. 나야. 형, 괜찮아? 많이 놀랐어. 응, 괜찮아.
미안하다. 무슨 소리야? 형이 왜 미안해? 철호야. 응? 너 요즘 꿈 꾼다며? 형수님한테 들었어? 응. 아버지 꿈? 응. 동생이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형, 이상한 거 알아? 뭐가? 아버지가 꿈에서 계속 나를 보시는 거야.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바라만 보셔. 그 표정이 뭐랄까? 섭섭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우신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요즘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 이장하는 게 맞는 건지. 형도 그런 생각해? 응. 근데 말이야, 철호야. 응.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 거야.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힘들어서 옮기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솔직히 나도 무서워. 뭐가? 이렇게 일이 꼬이는 게. 형이 쓰러지고 우리 사이도 안 좋아지고. 형,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철호야. 응.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저는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먹구름만 점점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몸 상태는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약을 먹고 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장 날짜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10월 8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민수한테 전화 왔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민수? 왜? 글쎄요. 목소리가 급한 것 같던데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집에 물이 샜어요. 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이 샜다고? 어디서? 화장실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집안이 물바다예요. 뭐? 지금 급한 대로 막았는데 아버지, 어떡하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수도 밸브는 잠갔어? 네, 잠갔어요. 근데 물이 이미 많이 새서.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저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보, 뭐래요? 민수네 집에 누수가 생겼대. 나 좀 다녀. 어머, 큰일이네요. 조심해서 가요.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당황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디야? 이쪽이요. 거실 바닥이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카펫은 물을 먹어 축축했고 소파 밑까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화장실 배관이 터진 것 같아요. 며느리가 걸레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물소리가 이상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꼴이에요. 관리사무소에는 연락했어? 네, 했어요. 근데 수리기사가 오후에나 온대요. 오후에? 네. 다른 집도 고장이 많아서 순서대로 간다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배관 연결 부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교체해야겠는데. 얼마나 들까요? 글쎄 적어도 몇백은 들 거야. 에휴.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병원 가셨을 때부터 뭔가 이상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장 준비하고 난 뒤부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미신이야. 우연히 겹친 거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네 집에서 오후 내내 물 청소를 도왔습니다. 기사가 와서 배관을 봤습니다. 이거 오래됐네요. 배관 자체가 부식됐어요. 그럼 다 갈아야 해요? 네. 이 부분만 해도 8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풀이 죽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응, 민호야. 무슨 일이야? 저 사고 났어요. 뭐?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사고? 교통사고? 크게는 아니에요. 접촉사고요. 다친 데는 없어? 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이 좀 까다로워요. 차 범퍼가 긁혔다고 수리비 물어내래요. 어디서 난 사고야? 회사 근처 주차장이요. 후진하다가 뒤 차랑 살짝 부딪혔어요. 크게 난 건 아니고, 네. 근데 상대방이 외제차라서 민호의 목소리가 풀이 죽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고,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걱정스런 얼굴로 맞았습니다. 여보, 민호한테도 전화 왔던데요? 응. 접촉사고 났대. 어머, 다친 데는 없어요? 다행히 크게는 안 났어. 근데 마음이 안 좋아.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어. 아내도 걱정스런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혹시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이장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수 오늘 집 누수 때문에 고생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 저도 오늘 사고 났어요. 유유. 은희 어머, 오빠 괜찮아? 민호 응, 다행히 큰 건 아니에요. 은희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민석 저도 오늘 회사에서 실수해서 팀장님한테 혼났어요. 민수 너도? 민석 네 왠지 집중이 안 돼요. 며느리 민수 아내 다들 조심하세요. 요즘 뭔가 이상해요. 저는 단톡방을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 철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응, 철호야. 형, 우리 집도 이상한 일 생겼어. 뭔데? 어제 막내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많이 다쳤어? 아니, 다행히 발목만 삐었어. 근데 형? 응? 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짖어대는 거야. 밤새도록. 강아지가? 응. 원래 얌전한 애인데 어제부터 갑자기 현관 쪽 보고 계속 짖어. 그리고 형수님도 요즘 잠을 못 자. 자꾸 꿈을 꾼대. 무슨 꿈? 산소 꿈이래. 부모님 산소에서 뭔가 무너지는 꿈.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호야. 형, 우리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하는 거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저는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누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누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야. 응, 누나. 오랜만이다. 철수야, 미안해. 그동안 연락 안 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그때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됐어. 나도 감정적으로 굴었어. 누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응? 우리 딸이 요즘 아파. 뭐,
은지가? 응. 갑자기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 장염이래. 많이 아파?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철수야, 솔직히 말할게. 뭔데? 나도 요즘 마음이 안 좋아. 자꾸 불안하고. 이장 날짜 잡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도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누나도? 응.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나고 보일러도 이상하고. 누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누나,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엔 전화로 셋이서 영상통화를 켰습니다. 형, 이거 진짜 이상해.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형 집도 누나 집도 다 이상하잖아. 맞아, 너희들 자식들도 다 안 좋은 일 생기고. 누나가 거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형도 불안하지? 응. 그럼 어떡할 거야? 형, 나는 솔직히 무서워. 동생이 말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형이 쓰러진 것도 그렇고, 조카들 사고도 그렇고. 철호야. 누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너 혹시 이장 취소하자는 거야? 나는 모르겠어, 누나. 근데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나도 아까 불안하다며? 나도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취소까지는. 형제들이 또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제가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 동생과 누나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정들 해. 우리 또 싸우면 안 돼. 미안해, 형, 철수야, 철호야. 나도 미안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단 사흘만 더 기다려보자. 응? 이장이 이제 일주일 남았어. 사흘만 더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 형, 그게 무슨. 제발. 나도 머리가 복잡해. 조금만 시간을 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과 누나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 사흘 더 기다려볼게. 나도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모르겠어.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여보, 부모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걸까? 아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게 뭐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산소였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산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발밑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아버지, 어디 계세요? 조심해라, 산이 무너진다네. 순간 땅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저는 헉헉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 꿨어. 무슨 꿈이요? 아버지가 산이 무너진다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새벽 3시
잠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리기사가 와서 배관 다 뜯어봤대요. 그래. 근데요, 아버지. 응? 이상한 거 있대요. 뭐가? 배관이 터진 게 아니래요. 응? 그럼 뭔데? 연결 부분이 풀렸대요. 마치 누가 일부러 푼 것처럼. 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이상하죠? 아버지,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말렸지만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합니다. 제 몸도 안 좋아졌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건가요? 이장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이장까지 이제 5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을 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민호 아버지, 보험 처리하려니까 또 문제 생겼어요. 은희, 저도 오늘 지갑 잃어버렸어요. 민석, 저는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며느리들도 불안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네 번째 기막힌 일, 묘에서 발견된 수상한 흔적. 10월 15일, 이장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구나. 새벽 6시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동생 철호와 누나 영순이 와 있었습니다. 형 철수야,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 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애들은? 뒤에서 오고 있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이장 업체 사람들도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 이장입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40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절을 했습니다. 일단 제사부터 지내시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우리 형제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단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불효자식들이 부모님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 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편안한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동생과 누나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이장 업체 사람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포클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땅을 파는 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형, 손 좀 잡아줘. 동생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섭다, 형.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누나도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응,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맞아.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르신, 잠깐만요. 작업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다가갔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묘가 좀 훼손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형제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디요? 저는 급히 구덩이 쪽으로 갔습니다. 작업자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여기 보세요. 흙이 꺼져 있습니다. 정말로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도 좀 보세요. 봉분을 덮고 있던 돌들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누나가 물었습니다. 이장업체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오래되면 이럴 수도 있는데. 오래돼서요? 네. 비가 오면 흙이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땅이 내려앉기도 하고 그런데 돌까지 이렇게 뒤틀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사장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누가 훼손한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여기 산소 관리가 잘 되는 곳이라서요.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형? 동생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해. 누나가 물을 건넸습니다. 이럴 수가 부모님이 왜 이런 꼴을. 형, 우리가 더 일찍 왔어야 했어. 동생이 자책했습니다. 이장을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야. 그때 민수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저는 구덩이를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묘가... 그래. 훼손됐어. 언제 이런 일이... 민수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조카들도 도착했습니다. 삼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묘가 좀...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작업자들이 흙을 걷어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또 다른 작업자가 불렀습니다. 왜요? 여기 금이 간 것 같은데요. 어디? 사장이 내려가 봤습니다. 아, 이거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관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일단 더 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다 나왔습니다.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 표면이 보였습니다. 어머, 누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관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여러 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동생이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곳에 계셨다니. 사장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요. 보통은요. 땅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습기가 너무 많았거나. 습기요? 네. 지하수가 스며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꿈에서 하신 말씀. 산이 무너진다.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형, 우리 잘못했어. 동생이 울먹였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방치한 우리가 잘못이야. 철호야. 만약에 이장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완전히 무너질 뻔했잖아. 맞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
누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신 거야. 신호요? 응, 철수가 쓰러지고 애들이 다치고 그게 다 신호였어. 누나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한테 빨리 오라고 자기들이 힘들다고 그렇게 알려주신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랬구나.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운 것도, 제가 쓰러진 것도, 집안에 사고가 난 것도 전부 다 부모님이 보내신 신호였던 겁니다. 빨리 와서 나를 구해달라는. 어르신, 관을 옮기겠습니다.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트럭에 관을 실었습니다. 자, 이제 새 묘지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야죠. 우리는 차를 타고 평택 쪽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평택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새 자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평평하고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안내인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앞이 탁 트였죠? 정말 앞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효자식들이 이제야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동생도 절을 했습니다.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모님, 용서해 주세요. 누나도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장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세관을 준비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까요?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 만들어진 묘 앞에 섰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비석도 새로 세웠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끝났어.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진 것 같지 않아? 응?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로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흐렸던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묘를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누나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다행이에요. 부모님이 정말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신 거였어. 그렇죠. 빨리 와서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여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이제야 알았잖아요. 응.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장 무사히 마쳤다. 수고들 많았어. 민수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민호 할아버지, 할머니 편히 쉬실 거예요. 은희 오늘 햇빛 나온 거 보셨죠?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석 이제 자주 찾아뵐 수 있겠어요. 며느리들도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철수야. 네, 아버지. 수고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아니다. 때가 되면 알게 돼 있어.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편히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아버지. 너희들도 이제 편해질 거야. 걱정 마라. 다 잘 될 거다. 아버지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구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장을 마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여보, 오늘 안색이 좋은데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느낌이 좋아. 진짜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얼굴에서 어두운 기운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네. 이장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어깨가 가볍고 머리도 맑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는데 아침을 먹고 있는데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응,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저 좋은 소식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뭔데? 집 누수 문제요. 해결됐어요. 정말? 네. 어제 수리 기사님이 다시 오셔서 봤는데요. 응? 알고 보니까 배관 연결만 다시 하면 되는 거래요. 처음에는 다 갈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 네. 그래서 비용도 8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어요. 어머,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네. 기사님이 그러시는데 이상하게 어제 와서 보니까 상태가 괜찮아졌대요. 아버지,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심각하다고 했는데. 그러게 말이다. 아, 그리고요. 또 뭐가 있어? 집 바닥도 생각보다 빨리 말랐어요. 곰팡이 걱정했는데 전혀 안 생겼대요. 다행이구나. 네. 아버지, 이장하고 나니까 진짜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민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들었어? 응. 민수네 집 문제 해결됐대. 정말요? 다행이네요. 응, 근데 이상해. 뭐가요? 배관이 갑자기 괜찮아졌대.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점심때쯤 둘째 민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응, 민호야. 제 사고건이요. 응, 어떻게 됐어? 보험 처리 끝났어요. 벌써? 네.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해 주겠대요. 정말? 네. 처음엔 수리비 3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 와서 100만 원만 받겠대요. 어머, 그것도 보험으로 다 처리돼요. 제가 돈 한 푼도 안 내요. 민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상대방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대? 글쎄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서로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저도 신기해요. 분명히 까다로운 분이셨는데. 응. 아, 그리고 회사에서도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 팀장님이 저한테 프로젝트 맡기셨어요. 좋은 거요. 정말? 축하한다. 네. 저번에 실수했을 때는 혼나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불러서 칭찬해 주셨어요. 민호가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딸 은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응, 은희야. 아빠, 지갑 찾았어요. 잃어버렸다며? 그랬는데 오늘 회사 사물함에서 나왔어요. 거기 있었어? 네. 분명히 찾아봤는데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열어보니까 있더라고요. 다행이구나. 네. 그리고 아빠, 또 좋은 일 있어요. 또, 승진 심사 통과했어요. 뭐, 정말? 네. 오늘 아침에 발표 났어요. 은희야, 축하한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근데 신기한 게요. 뭐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상사가 저한테 별로 좋게 안 보시는 것 같고, 그랬구나. 근데 오늘 갑자기 불러서 칭찬해 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고, 아빠, 이거 할아버지 덕분인 것 같지 않아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네. 이장하고 나니까 갑자기 다 잘 풀리잖아요. 그런 것 같구나.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동생 철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응, 철호야. 형, 너무 신기해서 전화했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집 강아지 있잖아. 응, 계속 짖던? 그게 말이야, 이장하고 나서 딱 조용해졌어. 정말? 응. 그날 밤부터 아예 안 짖어. 얌전하게 잠만 자. 그리고 꿈 말이야, 그래? 응. 오히려 어젯밤에는 좋은 꿈 꿨대. 아버지가 나오셔서 웃으시는 꿈. 나도 그런 꿈 꿨어. 제가 말했습니다. 형도? 응.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하시더라. 형?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나 봐. 이장한 거. 응, 그런 것 같아. 형, 미안해. 내가 중간에 너무 반대하고 그랬잖아. 아니야. 나도 혼란스러웠어.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것 같아. 부모님도 편해지시고,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 그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리고 형? 응? 우리 막내 발목 기억하지? 빙거? 응,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그게 벌써 다 나았어. 벌써? 응.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다고. 보통은 2주는 걸리는데 3일 만에 다 나았대. 동생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철호야. 응, 형.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지? 응, 형. 확실해. 그날 밤 누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응, 누나. 나 너무 신기해서 전화했어. 왜? 무슨 일인데? 은지 있잖아. 장염 걸렸던. 응, 어떻게 됐어? 완전히 나았어. 그것도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응. 이장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밥도 잘 먹고 학교도 갔어. 누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랑 보일러도 다 고쳐졌어. 어떻게? 기사 아저씨가 와서 봤는데 별거 아니었대. 그냥 스위치 문제였대. 스위치? 응. 그래서 공짜로 고쳐줬어. 이거 정말 부모님 덕분이지? 누나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나 올 것 같아. 왜?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시잖아.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셨는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자. 그래. 자주 보자. 응.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누나한테도 전화 왔어요? 응. 은지도 나았대. 정말 신기해요. 아내가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장하고 나서 모든 게 풀리는 거 보면 응아버님, 어머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응? 나 내일 부모님 산소 가볼까 해. 벌써요? 이장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가보고 싶어.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그래요. 그럼 내일 같이 가요. 응. 그러자. 다음 날 아침, 아내와 함께 평택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예전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여보, 길도 좋네요. 그러게.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 편해. 이제 자주 올 수 있겠어요. 응.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묘로 향했습니다. 어머, 여보. 저기 봐요. 아내가 가리켰습니다. 묘 앞에 누가 있었습니다. 저건 가까이 가보니 동생 철호였습니다. 철호야? 형? 동생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나도 아침 일찍 오고 싶어서. 형은?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 보고 웃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러게. 형도 부모님 보고 싶었지? 응. 우리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 계시죠? 부모님, 저희 왔습니다. 동생도 절을 했습니다. 편하게 계시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형? 응? 기분 좋지? 응. 너무 좋아. 나도 그래. 마음이 편해. 동생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좋고 부모님 좋아하실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점심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렸습니다. 여보, 맛있게 드세요. 응, 고마워.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민석아. 아버지, 제 핸드폰이요. 응, 고장 났다며? 그게 갑자기 다시 켜졌어요. 분명히 완전히 먹통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충전기 꽂으니까 켜지더라고요. 그래. 네. 서비스 센터 가려고 했는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버지, 이거 정말 할아버지 덕분인 것 같죠? 그런 것 같구나. 신기해요, 진짜.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응, 뭐야? 저 죄송한데요. 왜? 무슨 일인데? 제가 저번에 이장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응, 그 말 취소할게요. 취소? 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부끄러운 듯 했습니다. 이장하고 나니까 오히려 집안이 좋아졌어요. 민수 씨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 집 문제도 다 해결됐고. 그래. 네. 그리고 아버님도 건강해지신 것 같고요. 고맙구나. 아버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장,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응, 고마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 요즘 왜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죠? 민호 저도요.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은희 나 승진했어요. 민석 핸드폰 고쳐졌어요. 동생 철호 우리 집도 다 좋아졌어요. 누나 영수 은지도 완전히 나았어요. 며느리들도 감사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큰 며느리 이장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드려요. 저는 단톡방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봐요. 애들이 다 좋아해요. 아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응, 보고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응, 저는 답장을 올렸습니다. 다들 부모님께 감사하자.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야. 곧 댓글이 달렸습니다. 민수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민호 항상 건강하세요. 은희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민석 편히 쉬세요. 조카들도 모두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응? 이장하기 잘했죠? 응, 정말 잘했어.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맞아요. 당신도 쓰러지고 형제들도 싸우고 그게 다 부모님이 보내신 신호였던 것 같아. 그렇죠. 빨리 오라고. 응.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뭐요? 이장하고 나서 몸이 진짜 좋아졌어. 저도 봤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약도 안 먹었는데 가슴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그러게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아. 정말요? 응. 완전히 나은 것 같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로 몸이 가벼웠습니다. 머리도 맑고 가슴도 편했습니다. 부모님이 절 낫게 해주신 거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응.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철수야. 너희들도 건강하거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이장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랜만에 형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부모님 산소를 함께 찾아뵙기로 한 거였습니다. 형, 철수, 철호야. 평택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동생 철호와 누나 영순,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까지 총 15명이 넘는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와, 다들 왔네.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왔는데. 큰손자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어린 손주들도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자, 다 같이 절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3대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다 왔어요. 편히 쉬고 계시죠? 아이들까지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나니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한 거지. 아니야. 형이 제일 고생했어. 장남으로서 책임지고. 철호야. 형, 미안해. 내가 중간에 너무 투덜댔지. 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나도 너무 고집부렸어. 누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 누나 말이 맞아. 제가 동생과 누나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더 자주 보자.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응, 그래. 매달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이자. 좋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뽑고 낙엽을 치우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꽃 심어도 돼요? 손녀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 심어라. 어떤 꽃이 좋을까요? 할머니가 국화 좋아하셨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국화 심을게요. 아이들이 꽃을 심었습니다. 손주들이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시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응, 할머니도요. 우리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공원묘지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손주들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근처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쏜다. 제가 말했습니다. 형, 내가 살게.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살게. 누나도 지갑을 꺼냈습니다. 야, 너희들. 오늘은 내가 사는 거야. 장남이 쏘는 거지 뭐. 형, 더치페이 하지 말고 형이 기분 좋게 사는 거니까 받아. 알았어, 형. 고마워. 우리는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큰 방을 잡아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자,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이들은 주스로 건배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 동생이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말했습니다. 뭔데? 나 처음엔 정말 반대였어. 이장, 나도 알아. 돈도 많이 들고 힘들 것 같고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나 싶었어. 응.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것 같아. 동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편해지셨고 우리 가족도 다 좋아졌잖아. 맞아. 누나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고향으로 가자고 고집 부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철수 결정이 맞았어. 여기가 훨씬 좋지. 가깝고 관리도 잘 되고. 응. 자주 올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응. 형이 병원 갔을 때 진짜 무서웠어. 동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형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닐까? 나도 그때 많이 놀랐어. 누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쓰러졌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 미안해. 걱정 끼쳐서. 이제 괜찮은 거지? 응. 완전히 나았어. 저는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병원도 안 가도 될 것 같아. 약도 끊었어. 정말? 응. 몸이 너무 좋아. 다행이다. 동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화기애애했습니다. 삼촌, 저번에 사고 난 거 다 해결됐어요? 조카가 물었습니다. 응, 다 해결됐어. 신기하게도. 저희 집도요. 누수 문제 말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됐어요. 비용도 엄청 줄었고 우리 집도 고장났던 거 다 고쳐졌어. 누나가 말했습니다. 냉장고, 보일러 전부 다. 신기하죠? 이장하고 나니까 다 풀리는 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 맞아요, 아버님.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불안해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나도 그래.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이장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맞아. 다들 밝아졌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동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 잠깐만. 왜? 형, 고마워. 뭐가? 이 모든 걸 이끌어줘서. 동생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형이 결단을 내려줘서 우리가 따라올 수 있었어.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 거지. 아니야. 형이 없었으면 우리 아직도 싸우고 있었을 거야. 철호야. 형,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해. 동생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평생 이렇게 잘 지내자. 응, 형. 누나도 다가왔습니다. 나도 끼워줘. 하, 그래. 우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응, 나도 그래.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맞아. 저는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야. 뭐요? 가족의 소중함. 이 장 준비하면서 우리 많이 싸웠잖아. 그랬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맞아요. 부모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부러요? 응. 우리한테 시련을 주셔서 그걸 극복하게 만드신 거.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돼.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란히 서 계셨습니다. 두 분 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